안녕하세요. 오늘 몇 년 만에 신림동 고시원 골목을 지나가다 보니까 예전 추억이 떠올라서 여사장님과 있었던 일을 써볼까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까? 대학원 진학할까 고민하다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취업을 했어야 하는데 다행히도 교수님께서 연구 장학금을 주시겠다 해서 학비와 생활비는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네요. 문제는 알바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생활비로 숙식비까지 해결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학교와 가까운 곳은 고시원비가 비쌌기 때문에 걸어서 15분 정도 되는 외곽 쪽을 알아보다가 크고 외관이 깨끗한 고시원을 발견하고 입실하게 되었어요. 학기가 시작되고 오전에는 수업 듣고 오후에는 교수님이 주신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선배들한테 들어서 예상했던 대로 바쁘게 하루가 돌아갔고 고시원에서는 잠만 자는 생활이 계속 이어지다가 6월 말이 되고 방학이 시작되니까 좀 한가해져서 고시원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3층 건물 중 1층, 2층은 남자, 3층은 주인집이었고 옥상에는 몇 가지 운동기구와 가건물로 된 휴게실이 있어서 간단하게 라면 같은 거 요리해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옥상 청소하고 밖에 빗자루질하는 나이 대신 남자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용돼서 일하는 분이고 휴게실 정리하러 오던 여자분이 사장님이더라고요. 하루는 학교 갔다가 고시원에 와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바닥에 저의 속옷이 놓여 있더라고요. 공용 세탁실이 계단 쪽에 있었는데 세탁기 돌리고 들고 오면서 떨어뜨렸나 보더라고요. 사장님이 발견하고 저희 방문 틈 사이로 넣어놓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의 속옷인 줄 알았는지는 미스테리고요. 시간이 지난 훗날 이것이 여사장님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생각하니 피식 웃음이 나왔었네요. 고시원 규모가 꽤 있어서 옥상에 가거나 휴게실에 가면 학생들이 항상 4-5명 정도는 있었는데 방학이다 보니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조용해서 거의 저 혼자 멍 때리고 있거나 라면 끓여 먹고 쉬었네요. 하루는 느지막이 일어나서 옥상에서 운동을 하다가 점심으로 휴게실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준비하는데 여사장님께서 돼지불고기하고 상추를 듬뿍 가져오시면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고시원이 텅텅 비는 방학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듯 보였는데 여사장님하고 아저씨하고 작업을 하시고 휴게실에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저 혼자 있어서 합석하게 된 셈이었지요. 식사하면서 집은 어디냐, 몇 살이냐, 키가 몇이냐, 힘이 셀 것 같다 같은 농담 섞인 말들을 하셨는데 제가 운전하고 저녁에만 잠깐 보여서 직장인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해질 무렵에 옥상에서 담배 한 개를 태우고 있는데 여사장님께서 냉장고를 옮겨야 하는데 도와달라 하셔서 그러겠다 하고 1층에 내려가 보니까 중고 냉장고랑 전자레인지, 식탁, 부엌 살림이 한 트럭 실려 있더라고요. 아저씨와 둘이서 낑낑거리면서 그 많고 무거운 짐들을 4층 휴게실까지 옮겼네요. 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더라고요. 냉장고를 옮길 때는 너무 힘들어서 땀을 한 바가지 흘렸네요. 기존의 낡은 물건들을 1층으로 내리고 새로운 물건들을 4층에 올리고 휴게실 정리까지 마치니까 어둑어둑해지고 저녁이 되었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수고했다고 같이 저녁 식사하자며 3층 사장님 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당 받는 작업자도 아닌데 흠뻑 땀을 흘리면서 노가다 비슷한 것을 하고 나니 뭐 하자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배가 고파서 대충 샤워를 마치고 사장님 댁으로 갔네요. 3층에 올라가니 입구에서부터 삼겹살 냄새가 구수하게 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여사장님이 삼겹살을 굽고 계시고 아저씨는 벌써 소주 몇 잔을 들이키셨더라고요. 오늘 수고 많았다며 고기 많이 먹고 맘 놓고 술도 마시면서 피로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몇 시간 동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인지 배가 고파서 상추에다가 고기를 듬뿍 넣어서 맛있게 먹었네요. 아저씨랑 여사장님과 건배하면서 술도 많이 마셨어요. 1시간 정도 먹고 마시다가 아저씨는 방학 동안 휴가라고 하시며 내일 시골에 내려가 봐야 한다고 먼저 일어날 테니 천천히 먹으라는데 여사장님과 단둘이 있기에는 뻘쭘해서 저도 내일 스케줄이 있다고 둘러대고 같이 나왔네요. 여사장님 집은 3층 맨 끝에 있었고 저의 방도 3층에 있어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편하게 인사하고 지냈는데 그 덕분인지 과일 같은 것을 먹으라고 자주 주셨어요. 한 번은 문 앞에 조그만 박스 안에 과자하고 마른 오징어 같은 주전부리가 가득 들어있어서 택배기사가 잘못 놓고 간 건 줄 알고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사장님이 저 먹으라고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부담스럽기도 해서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하루는 학교에 갔다가 과제 마치고 집에서 씻고 있는데 주문한 쌀이 왔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1층에 내려가 보니 무려 10가마니가 문 옆에 쌓여 있더라고요. 낑낑대며 혼자서 10가만 일을 모두 옮겼네요. 일이 생기면 마치 직원 부리듯 요구하는 것이 언짢았지만 그동안 얻어먹은 것이 있어서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가려는데 시원한 수박 먹고 가라 해서 또 한 번 사장님 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수박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슬쩍 둘러보니까 이 큰 집에 왠지 혼자 사시는 것 같았어요. 40대 초중반임에도 반년 동안 남편이나 자녀 같아 보이는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장님께서 혹시 오늘 저녁에 바쁘냐고 물으시길래 저녁에 스케줄 없다고 하니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불편했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알겠다고 하고 7시에 보기로 했어요. 7시 정도에 사장님 댁벨을 누르니까 문이 열리는데 딴 사람이 문을 여는 줄 알았네요.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올리고 화장을 하니까 다른 우아한 중년 부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사장님도 아마 저희 깜짝 놀란 표정을 놓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녁을 나가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어리둥절하면서 따라가니까 건물 뒤쪽 주차장에 하얀색 벤츠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동네 아줌마 차림으로 일하시더니만 알고 보니 벤츠 사모님이셨던 거였어요. 3층 건물에 고시원 방이 30개에다가 옆에 조립식 건물에 여자 고시원까지 합치면 월 수입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었지만 이렇게 우아한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었네요. 벤츠를 타고서 도착한 곳은 무려 한우 전문점이었는데 당시에 내 돈 주고는 절대로 사 먹을 수 없었던 한우구이 집이었어요. 고시원 리모델링 하는데 제가 큰 힘이 됐다며 고맙다고 실컷 먹으라고 부족하지 않게 시키더라고요. 배불리 먹고 나서 2차로 맥주집에 갔어요. 빈털터리 대학원생이 한우로 배를 채우게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자는 대로 따라다니게 되더라고요. 맥주집에서 생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몇 마디 하지도 않고요. 사장님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분위기였네요. 그동안 말도 안 하고 살았는지 엄청 말이 많으셨어요. 생맥주를 5잔 넘게 마시면서 취기가 돌고 편한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자 누나 있느냐고 물어보더니 없다고 하니까 이모라 부르라면서 고시원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별의별 성향의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궁금해하는 자녀나 남편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니 혼자인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2시간 정도 얘기를 하더니 오래간만에 스트레스 풀고 싶다며 노래방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모가 이미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셔서 노래 부를 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계산을 하고 옆 건물의 노래방으로 향하다가 여기서 사단이 나버렸네요. 이모는 취기가 올라오는지 많이 비틀거려서 괜찮겠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했지만 자꾸 비틀거리는 것으로 보아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부축을 해주니 저에게 매달려 바짝 붙게 되었어요. 이모의 따뜻한 촉감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거의 안아주는 거나 다름없는 자세가 되자 한동안 가만히 멈춰 계시더니 저를 안으시더라고요. 저의 심장이 너무나 세게 쿵쾅거려서 이모한테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부끄러웠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이모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밤이었네요. 이모하고 서로를 깊게 알게 되므로 방학 2달이 굉장히 짧게 느껴질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고시원의 총무 역할을 하면서 육체 노동부터 사무적인 일까지 이모를 도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모의 술친구 대화 친구까지 되어줬으니 당연히 방값은 공짜였고 밥 걱정 돈 걱정 없는 풍족한 대학원 생활을 보내게 되었네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고시원 앞을 지날 때면 초인종을 누르고픈 충동이 솟구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네요.